이제 마지막 지구 NFC 이스트의 첫 번째 팀입니다. 워싱턴 구 레드스킨스 현 풋볼팀, 구의 현풋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이진만 위원과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굉장히 많은 내홍을 겪고 있는 워싱턴 풋볼팀이 되겠습니다. 이 새롭게 부임한 론 리베라 감독도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암 투병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좀 힘든 시즌 출발을 하게 됐는데 많은 이 코치진들도 바뀌었고 이 많은 변화가 있는 첫 시즌이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어야 될 것들이 이제 하나씩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팀 이름, 감독, 그다음에 말씀해주신 이제 주요 코칭 스태프까지는 바뀌었어요. 그런데 좀 구단주가 바뀌어야 돼. 그래야 이제 좀 네. 근본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사실 이 조직 문화라는 게 뭐 스포츠뿐만 아니라 뭐 이제 모든 사회 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진만 위원이 이제 얘기해주신 대로 이제 워싱턴이 좀 조직 문화에 좀 문제가 생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게 좀 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전 쿼터백은 드웨인 해스킨스 선수로 낙점이 되었습니다. 2019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5번에 지명이 됐던 선수가 되겠고요. 지난 시즌 9경기 출장, 7경기 선발로 나와서 2승 5패, 그리고 58.6%의 패스 성공률 굉장히 낮죠. 1365야드와 함께 7개의 터치다운, 7개의 인터셉션, 그리고 이제 76.1의 패스 레이팅, 28.4의 QBR. 그러니까 사실 이 스탯만 놓고 보면 이 선수를 왜 1라운드 15번에 뽑았지? 정신 나갔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선수가 아직 루키고 그리고 이제 팀의 여러 여건들을 좀 고려를 한다면 이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웰컴 투 NFL을 당했다 이렇게 좀 적어왔어요. 그러니까 첫해 뭐 동료들의 지원도 원활하지 않았고 네. 뭐 해스킨스 자체도 그 상황들을 이제 이겨낼 힘은 좀 부족했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즌에 이제 첫 풀타임 시즌에 나서게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말씀해주신 기록들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게 색 기록이었어요. 예. 지금 7경기 선발에 25개의 색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게 16경기로 환산을 하면 무려 57개 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지난 시즌에 쿼터백들 중에서 이제 가장 색을 많이 당했던 선수가 카일러 머리, 러셀 윌슨, 맷 라이언이 공동 1위였는데 맞아요. 이게 48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많다 했는데 해스킨스는 만약 풀타임을 뛰었다면 이거보다 거의 10개를 더 당하는 뭐 그런 페이스였으니까 이 부분은 물론 뭐 해스킨스의 경기력, 뭐 워싱턴의 승패에도 중요하지만 해스킨스의 건강에도 좀 염려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색 기록을 좀 줄이는데 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오라인이 좀 일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 지난 시즌 이 데뷔 시즌부터 참교육을 당했었던 드웨인 해스킨스였습니다. 이제 백업으로는 이제 캐롤라이나 팬서스에서 뛰었던 카일 앨런 선수가 이제 건너왔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이 선수 생활을 접을 뻔했던 부상에서 돌아온 알렉스 스미스 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론 리베라 감독이 자신이 이제 펜서스에서 데리고 있었던 그 제자 카일 앨런을 데리고 왔고 예. 알렉스 스미스는 뭐 진짜 인간 승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끔찍한 부상을 당했고 부상보다 더 문제였던 건 의료 사고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술 실패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뭐 거의 10여 차례 이상의 수술을 이제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뭐 선수로서 돌아오기가 거의 힘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많았는데 뭐 불굴의 의지로 일단은 팀 훈련에 복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필드에서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해스킨스에게 좀 많은 도움을 조언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워싱턴의 지금 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부상을 딛고 돌아온 알렉스 스미스의 스토리가 좀 팀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주전 쿼터백과 백업 쿼터백들까지 살펴봤고요. 스킬 플레이어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이제 3라운드에 뽑혔던 테리 맥로인 선수가 이제 넘버 1 리시버일 만큼 리시버진의 뎁스가 처참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테리 맥러린 자체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네. 보였어요. 거의 지난 시즌 팀 내 MVP를 뽑으라고 하면 이 맥러린이 강력한 후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잘했는데 문제는 그 뒤를 받쳐줄 만한 리시버가 지난 시즌에도 없었고 예. 이번 시즌에도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뎁스 차트에 주전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선수가 지난 시즌 언드래프티드 루키였던 스티브 심스 주니어 그리고 지난 8월에 합류했던 돈트렐 인맨 선수인데 이 선수가 주전이다?
좀 쉽지 않은 시즌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제 대학 시절 팀 동료였던 맥로린 선수가 이 드웨인 해스킨스 선수를 잘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드래프트 4라운드에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요. 안토니오 간디 골든이라고 네. 하는 굉장히 멋있는 단어 두 개가 조합된 이름을 가진 선수가 나름 좀 히든 카드가 되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트레이닝 캠프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뇌진탕으로 좀 훈련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빨리 컨커션에서 좀 복귀를 해서 이 드웨인 해스킨스 선수를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러닝백 쪽에서는 2018 2라운드였던 데리어스 가이스 선수가 가정폭력 문제로 방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폭력 문제 때문에 체포가 됐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예. 워싱턴 구단이 발빠르게 바로 방출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좀 론 리베라 감독의 성향과도 좀 맞닿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가이스가 드래프트에 나오던 당시에 리베라 감독이 이제 펜서스의 감독으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가이스를 드래프트할 것을 좀 고려를 했다가 이 선수의 물론 부상 문제도 있었지만 이러한 이제 캐릭터 이슈 때문에 뭐 지명을 안 하기로 이제 최종 결정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리베라 감독이 워싱턴에 와서 이 데리우스 가이스를 결국 쫓아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가이스를 쳐냈던 론 리베라 감독이었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클래스를 보여주던 이 에이드리언 피터슨 선수도 방출이 됐습니다. 피터슨의 방출에 대해서는 이제 주요 이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비즈니스적인 결정으로 이제 서로 연담을 통해서 이제 좋게 뭐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 이제 피터슨이 방출 후에 이제 디트로이트로 이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겉으로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이기는 해요. 일단은 가이스가 방출된 상황에서 그래도 좀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한 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피터슨을 뭐 최종 로스터를 추리는 과정에서 일단 방출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팀 내 넘버 1, 넘버 2 러닝백이 이제 사라진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이번 드래프트 3라운드 전체 66번에 지명됐던 안토니 깁슨 선수가 주전으로 이제 올라 있고요. 백업이 이제 시애틀에 대비해서 지난 시즌 디트로이트에서 뛰었던 이 JD 맥키식 선수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러닝백의 이 이름값이 그리고 이제 좀 선수들의 실력 면에서도 너무 가볍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토니오 깁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드래프트 리뷰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선수는 대학 시절 마지막 해까지도 리시버와 러닝백을 거의 병행하다시피 했던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좀 뭐 둘 다 재능이 있다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명확한 전공이 없기 때문에 약간 애매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을 했었는데 이 선수가 지금 주전 러닝백으로 등재되어 있다. 예. 이거는 지금 워싱턴의 좀 암울한 상황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 같고 예. 뭐 말씀해주신 맥키직 선수 외에도 뭐 페이튼 바버라는 선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 선수의 공통점이 러싱과 리시빙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라는 평가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 나이너스의 주전 러닝백 3명과 비교하면 분명히 무게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론 리베라 감독이 워싱턴에서의 CMC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러닝백 쪽에서는 역시나 뎁스가 좀 가볍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트엔드를 보면 이제 버넌 데이비스가 이제 지난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매년 부상을 입었던 조던 리드 선수도 방출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랜디 모스의 아들 타데우스 모스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제 언드래프티드 루키로 이제 입단을 했다가 결국 IR에 올랐습니다. 이 드래프트 컴바인에 왔다가 발부상을 당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발부상이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뭐 조던 리드를 방출한 것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드가 지난 시즌에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했기 때문에 예. 뭐 캡 스페이스를 잡아먹는 선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부상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뭐 이렇다 할 보강이 없었다는 점은 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스킬 플레이어를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느 하나 믿을 만한 뎁스가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타이트엔드 뎁스도 지금 보면은 로건 토마스, 제르미 스프링클 이름 혹시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생소한 이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이제 선발로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현 워싱턴의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러닝백이 좀 약하면 뭐 리시버나 타이트엔드가 도와주고 뭐 리시버가 약하면 뭐 러싱 공격으로 좀 이제 무게 중심을 옮기고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워싱턴의 스킬 플레이어진은 뭐 어느 하나 좀 해스킨스가 믿고
뭐 이제 도움을 요청할 만한 그런 이제 크루가 없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맥로린이 굉장히 좀 외롭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제 오라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트렌트 윌리엄스 선수가 홀드아웃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년 단기 계약으로 왔던 도널드 펜 선수가 굉장히 잘 그 자리를 이제 메워줬었는데 둘 다 결국 떠났습니다. 도널드 펜 선수가 방출이 됐고 그 트렌트 윌리엄스는 또 트레이드로 떠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올 시즌에는 2018년도에 이제 드래프트에 뽑혔던 제런 크리스티안 선수가 선발로 나설 예정인데 이 선수는 경험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은 스냅 속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면 모르겠지만 이 선수가 보여줬던 모습은 굉장히 평범한 모습이었고 그나마 이제 인테리어 쪽에서 분전했었던 라이트 가드 브랜든 셔프 그리고 이제 센터 체이스 룰리의 선수가 있기는 하지만 양쪽 태클의 무게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해스킨스의 지금 어떤 경험치나 뭐 1년차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생각해보면 오라인이 잘 지켜줘도 이 해스킨스가 좀 원활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 말까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인데 네. 지금 오라인도 지난 시즌보다 약간 퇴보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론 리베라 감독의 머릿속이 좀 복잡할 것 같고 예. 그 트렌트 윌리엄스를 이제 떠나보낸 직후에 그 드래프트 셋째 날에 이제 샤디크 찰스라는 선수를 뽑았어요. 예. 이 선수가 LSU에서 조버로의 블라인드 사이드를 지켰던 레프트 태클인데 뭐 캐릭터 이슈가 좀 있으면서 생각보다는 늦은 4라운드에 이제 지명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 리뷰 때도 론 리베라 감독이 카리스마로 이 찰스를 잘 휘어잡아서 뭐 잘 정착을 시킨다면 뭐 스틸픽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뭐 카리스마로 휘어잡기도 전에 또 부상을 당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거의 트레이닝 캠프에서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이번 시즌에 이 샤디크 찰스의 뭐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오라인 역시도 굉장히 좀 가볍다라는 느낌을 주는데 오펜스 전반을 돌아봐도 어디 하나 특출나게 괜찮다, 좋다라는 느낌을 주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다음에 말씀드릴 곳이 그 특출난 곳입니다. 예. 이제 D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처음으로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체이스 영 선수를 1라운드 2번에서 뽑으면서 D라인을 강화한 이 워싱턴이 되겠는데요. 일단 이 체이스 영 선수에 대한 평가 자체가 루키들 중에서도 급이 다르다. 그리고 이 지난 시즌 나이너스 1라운드 전체 2번으로 뽑혔던 닉 보사와 최소 동급 그리고 그 이상의 포텐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올 시즌 모습 굉장히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케이드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재능이라는 평가니까 예. 뭐 그 한마디로 이제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저희가 이진만 위원과 함께했던 그 방송에서 가장 강력한 디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의 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어쩌면 이 선수가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찌됐든 이제 워싱턴 팬분들에게는 참 기대할 게 많지 않은 시즌인데 그나마 정말 기대가 되는 요소 중 하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대편에서 이제 라이언 캐리건이나 이제 몬테즈 스웨트 선수가 뛰게 될 텐데 이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7 시즌, 2018 시즌 이 2년에 걸쳐서 1라운드에서 뽑았던 이제 엘라베마 출신의 인테리어 선수들 조나단 앨런 그리고 도란 페인까지 워싱턴의 이제 인테리어가 굉장히 탄탄한데 거기다가 맷 아이오나디스 선수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지난 시즌 보여줬기 때문에 이 D라인만 놓고 보면 리그 최정상급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세계 최고의 미인상 예. 뭐 이런 걸 뽑을 때 뭐 누구의 눈, 누구의 코, 뭐 누구의 입, 뭐 이런 걸 이제 합치면 예. 뭐 최고의 미인이 된다, 뭐 이런 뭐 설문조사들을 하고는 하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최강 NFL 팀을 만약에 이 포지션 크루별로 뽑는다고 하면 워싱턴의 D라인은 그래도 갖다 붙일 만한 뭐 그런 정도의 뭐 선수층 그리고 포텐셜을 가진 뭐 크루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정말 이제 몇 안 되는 희망적인 부분을 확인을 해보셨고요. 이제 라인베커로 넘어가 보면 라인베커도 다시 좀 암울해집니다. 일단 이 베테랑 라인베커 토마스 데이비스를 이제 데리고 온 워싱턴인데 종아리 부상을 입으면서 1주차부터 선발 여부가 불투명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플레이메이커나 스타 플레이어가 전혀 보이지 않는 예. 그런 뭐 라인베커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언디언 해밀턴, 조나단 보스틱 그리고 케빈 피에르 루이스 이렇게 이제 라인이 형성이 돼 있는데 세 선수 중에 하나는 터져줘야 그래도 중박은 된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컨더리 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지난 시즌 좋았던 퀸튼 덤바 선수를 떠나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이건 굉장히 잘 된 일입니다. 물론 퀸튼 덤바가 뭐 무혐의로 풀려나면서 뭐 시애틀에 정상적으로 합류를 했고 뭐 거기 가서 또 잘할 수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좀 사고를 쳤고 예. 뭐 팀 케미에 썩 도움이 되는 선수는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워싱턴이 던바를 보낸 것은 뭐 지금까지는 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고 칩스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켄달 풀러가 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글스에서 로날드 다비 선수도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이 두 선수가 이제 조시 노먼 선수도까지 떠났잖아요. 그러면서 이 선수 둘이서 주전 역할을 맡아줘야 되는데 주전이 이 둘이다? 좀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로날드 다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지고 있는 재능에 비해서 늘 부상으로 고생을 했었던 예. 이글스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워싱턴에 와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아직은 뭐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실한 주전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수비는 지금 D라인의 거대한 우산을 믿고 좀 뭐 그 도움을 받아서 좀 각자의 퍼포먼스를 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제 세컨더리에서는 랜던 콜린스가 진짜 좀 분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수비를 놓고 봐도 D라인을 제외하면 라인베커라든지 세컨더리라든지 이쪽 부분들이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정말 공수 양면을 놓고 봐도 D라인을 제외하고 나면 참 걱정하게 되는 그런 라인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즌이 참 기대가 잘 안 돼요. 지난 시즌 이제 전체 31위 팀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에도 뭐 그보다 얼마나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갈까? 썩 확신이 들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특히나 이제 공수 전반에 걸쳐서 경험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어떤 스포츠든지 이제 종목을 막론하고 젊은 선수들이 많이 모여 있는 팀들은 그 기세를 많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곡선을 타면 정말 이제 누가 와도 못 막을 정도로 뜨거운 팀이 됐다가 이게 한번 막히기 시작하면 정말 차가워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올 시즌 워싱턴의 성적은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1주차에 지금 카슨 웬츠를 만나게 되어 있는데 예. 뭐 이글스에 지금 오라인이 많이 붕괴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D라인 선수들이 카슨 웬츠를 잡아먹기 위해 아주 이를 갈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워싱턴이 올 시즌은 사실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시즌까지 좀 힘을 모았다가 이제 반등하는 계기를 만드는 시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워싱턴 풋볼 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뉴욕 자이언츠의 시즌 프리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